얼마 전에도 계속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갖고, 체력적으로. 말이 똑바로 되지를 않았었어요. 강아지를 키우면서 겪게 되는 최악의 경우라고 하면은,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어, 한 두세 가지를 들자면, 제일 첫 번째로 강아지의 생명이 위험에 빠지는 경우, 또 강아지 잃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는 이제 뭐, 흔히들 경우는, 출퇴근했다가 이제 소소하게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난리 부려놓은 경우, 뭐 그런 거야. 뭐 일상다반사니까, 괜찮다 치는데, 제가 제일 접하기 싫은 경우 중에 하나가 애견인들이 여러모로 겪게 되는 경우일 건데, 세 번째로 이제 집에 상하수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예전에 그 학원 밀집한 거기 건물에 살고 있었을 때도 그때 4층에 살았거든요. 4층에 살았는데 4층 3층은 괜찮았고 2층, 1층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상가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강아지 키우게 되면서 이제 여기 두 층은 괜찮았는데 여기 1층에 중고등학교 보습학원 여기 학원도 괜찮았어요. 여기 학원도 어린이 학원도 괜찮았는데 중고등학교 보습학원에서 갑자기 하수구가 막혔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냥 개 키운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욕 들어먹기 싫어하고 생돈 25만 원을 그냥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물어주고 말았어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막혔으면 이 두 층에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을 했어야 되는데 이 두 층은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여기가 이제 중고등부 보습학원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여자애들이 화장실에서 뭐 머리도 빗고 이러 하니까 사실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굳이 물어줄 필요가 있었냐라고 하면 뭐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튼 개 때문에 욕먹는 것 같은 그런 개 키우는 사람 죄인이라고 그래서 그냥 배가 안 뚫는데 25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냥 생돈 물어주고 말았습니다. 근데 생돈이 물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게 이제 진행 과정이 원래 저희 집에서 이렇게 조금 막혔었어요. 막힌 건 사실인데 제가 진주 구슬 같은 거 이만한 거를 양말에 뭐 단다고 하다가 양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하수구로 빠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옆집에서도 이렇게 물이 옆집에서 목욕을 하면 저희 집 거실 싱크대 쪽으로 이렇게 계속 역류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배관이 한 군데서 모이나 봐요. 배관이 한 군데서 모이는데 이렇게 역류를 해갖고 오니까 그걸 퍼내야 되고 문제를 해결을 해보려고 하다가 퍼내게 되고 퍼내면서 그때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뭐 키가 한 172 정도 되는데 몸무게가 한 42kg 정도까지 빠졌어요. 40kg 초반까지. 여러 가지 마음고생도 하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르면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이웃과의 관계가 굉장히 민망해지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민망해지는 경우가. 그래서 그때 제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었냐면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한데 부산에 있을 때 염산을 샀어요. 염산을 사가지고 가수구에 들이부었는데 염산을 그때 한 두세 통 샀습니다. 화공사 가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될 듯 하다가 안 됐어요. 결국에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도 중간에도 이제 염산을 사갖고 들고 오면서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었으니까 염산은 플라스틱을 녹이지 않는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염산은 플라스틱을 녹이지 않는구나. 그럼 진주 구슬도 좀 안 내려갈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번에도 엊그저께 그 화분에 상토에 보면은 그 펄라이트라는 거 있어요. 그 알갱이들인데, 그 모종해올 거라고 뭐 집에 화장실에서 이렇게 하다가 펄라이트가 좀 거슬려 펄라이트를 배수관에 그 화장실에 버렸으면 나왔을 건데 배수관에 흘리면서 갑자기 화장실 그 샤워실 배수관이 완전히 급 막히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다세대 주택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생각하다가 일단은 욕먹을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요. 욕먹을 걱정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길도 알지도 못하는데 하여튼 죽어라 뛰어가가지고 화공사를 한 3km, 2km 정도 되는 거리를 집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자고 뛰어가가지고 화공사에 가가지고 기다렸는데 이분이 결국에는 펑크를 냈어요. 한 30분을 기다렸는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면서 두 번째 전화를 드렸을 때 이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강아지 털 같은 것은 염산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폴리에틸렌 계통은 염산으로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중간에 듣게 된 이제 이분이 이제 한 6시 30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오시기 한두 통 보고 오시기 귀찮았는지 전화로 하시는 말씀이 개털은 염산에 녹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실은 좀 쪽팔리는 얘기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하고 화학하고는 아예 공부를 안 했었어요. 기초 지식이 전무합니다. 원소 기호표도 외우지도 않았고 수학도 집합까지밖에 안 했어요. 뭐 이랬는데 진짜 뭐 하여튼 뭐 비교 내시는 한 1, 2등급 나왔어요. 특목고라서 1, 2등급 나왔는데 이건 전적으로 문과 성적을 거의 만점 받았기 때문에 나온 성적이지 암기력으로 나온 성적이지 개인적인 뭐 사정이지만은 수학이나 화학을 할 만한 그런 논리적인 이해를 할 만한 그 정신적 여유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 고등학교 시절에는. 왜냐하면 집에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번에 찾아봤어요. 그러면 폴리에틸렌은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요번에 또 아저씨가 지나가는 말로, 저는 이제 화학적인 상식이 없었던 거죠. 개털에 염산을 부으면 녹지 않는가? 개털은 아니었지만, 그러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필수 불가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그 유한양행에서 나오는 그 유명하신 그 유한에 뜰어 그 펑님을 사가지고 그걸 부었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읽고 찬찬히 부었어요. 결국에는 그 뜰어 펑님을 붓고 나서 30분 있다가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근데 요 뒤에 설명서에 보니까 수산화나트륨 계열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수산화나트륨.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요번 기회에 찾아본 결과 그래요. pH 7이 중성인 건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염기성은 이제 저는 화학 공부를 안 했으니까 좀 해둘 걸 그랬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염기성은 이제 pH 14까지 과탄산 같은 거 이런 거 과산화수소 뭐 이런 것들은 요쪽 염기성, 그 다음에 산성인 베이킹소다는 pH 8 정도, 그 다음에 산성인 물질들은 요 앞쪽 염산 같은 것은 pH 뭐 이렇게 되겠죠. 1, 2, 뭐 3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이유를 알아본 즉슨 강산에는 왜 머리카락이 녹지 않는가? 강산에도 머리카락이 녹긴 녹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뭐 락스나 베이킹소다나 기타 등등의 물질들,
수산화나트륨까지 이러한 강염기에서 흔히 머리카락이나 지방, 단백질로 대표되는 그 인체의 때, 머리카락, 때와 같은 단백질 등을 녹이는 것은 이쪽 그 염기성 물질이, 염기성 세제가 대표적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부산에서 시도했던 것처럼 산성을 하수구에 때려 붓는다고 강아지 털이 녹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그 수산나트륨 쪽이 훨씬 더 잘 녹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이제 제가 화학적 지식이 없었으니까 찾아본 결과 염기성 쪽이 OH 이온을 주면서 단백질을 녹이는 가수분해 작용을 이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고등학교 때 조금만 더 화학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은 저는 그 염산을 사러 뛰어가는 일을 벌이지 않았어도 좋았을 거예요. 물론 그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강산성에도 녹긴 녹는다고 합니다. 녹긴 녹는다고 하는데 그만큼 시간적 효율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만일에 강아지 털이 잘못 내려갔거나 아니면 화장실 변기가 막혔거나 그런 단백질 물질을 잘못 틀렸을 경우에는 염기성 물질 그 유한양행에서 나오는 그 뜨러펑으로 대표되는 그 염기성 물질을 활용하시는 것이 저처럼 무식하게 속된 말로 뭐 염산을 하수구에 때려부으면 내려간다더라. 혹은 음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단백질이나 지방으로 막히는 경우에도 염산을 때려 붓는 방식보다는 그 염기성 물질인 그 시중에 잘 나와 있는 5,000원짜리 그 약을 사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그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그 먼 길을 가가지고 지금 몇 달 며칠 몸살이 나고 고생한 멍청한 짓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화학 지식을 공부를 했으면. 어쨌든 간에 그렇고, 락스 같은 염기성, 요번에 이제 그 애들 때문에 필요해서 그 좀 상식적으로 찾아본 결과, 락스 같은 염기성 물질이 이제 그 때를 분해한 이유 역시 그 OH 강염기에서 이제 OH 뭐 그게 이온이 발생하면서 가수분해 작용에 의해서 단백질 녹이는 수소 이온을 뭐 주고받으면서 여튼 가수분해로 때를 녹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찾아본 결과 우리 흔히 강아지와 사람의 배설물이라고 하잖아요. 배설물들은 거의 다 pH 7 정도의 약알칼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약알칼리성임에도 그 락스나 이런 염기성 세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전자 이온, 수소 이온을 주고받으면서 가수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 같고요. 여기 아까 그 pH 7과 14 사이에 8 정도의 베이킹 소다가 있어요. 흔히. 그러면은 pH 7의 약알칼리인 그 강아지 배설물들을 닦거나 할 때 pH 8 정도의 베이킹 소다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아니면 pH 뭐 1, 2, 3, 4, 5, 6, 7, 8에 해당하는 구연산이나 이런 물질을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냄새 제거에 적합한가? 제가 아직까지 이야기가 잘 안 돼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은 이제 냄새 제거에는, 아무래도 제일 가장 활용하시기 좋은 게 락스 같은 거 좀 세잖아요. 강아지 냄새 제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배설물이 pH 7 중성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베이킹 소다가 거기 배설물이나 이런 부분, 지방, 단백질 이런 데서 아민산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이 아민산이랑 가장 반응을 잘 하기 때문에 냄새 흡착이 잘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좀 강아지 청소나 아니면 애견인들이 냄새 흡착을 위해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약 알칼리인 베이킹 소다가 제일 적당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변에서 제가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소변에서 어디다 적어놨지? 그렇죠. 소변에서 유로블린인가? 하여튼 소변의 색상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소변의 색상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지우는 것에는 무엇이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흰색 천이나 걸레 같은 걸로 닦고 나면 얼룩이 남잖아요. 그리고 침대 침구류 같은 데도 강아지 실수하면은 유로블린이나 이런 부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명칭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지우는데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요것도 역시 색상을 지우는 데는 락스류를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부연산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우선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베이킹소다, 구연산 이런 부분을 활용하잖아요. 활용하는 것에 있어 가장 무엇이 적합한가라고 하면 베이킹소다를 뿌려서 그 다음에 아민산류와 같은 그런 냄새를 흡착해내고 제일 잘 흡수를 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흔히 지금 나와 있는 설명대로 부연산이나 이런 산성 물질들을 사용하는 것이 농도를 맞추는 것이 가장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아니면 산성 물질을 사용하건 아니면 락스를 사용하건 어쨌든 간에 산소 발생에 의해서 OH 반응, 가수분해 반응에 의해서 표백이 되는 것은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어느 쪽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이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베이킹소다일 것이고, 베이킹소다를 사용하게 되는 제일 적합한 이유가 베이킹소다가 아무래도 냄새 흡착에 있어서는 제일 적합하기 때문에, 냄새를 잘 끌어당기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아무튼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영상을 지금 몇 번째 찍다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제가 올릴까 말까 하다가 이제 겨우 밤에 정리를 이제 좀 기력을 찾아서 올리는데 아직까지도 어버버하죠. 이렇게 한 번씩 어버버 하는데도 끝까지 이제 구독해주고 계신 소수 구독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원래는 상태가 이렇지는 않았는데 한번 과거에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불이 나가지고 유독가스를 심각하게 마신 적이 있습니다. 유독가스 그때도 이제 강아지들 때 병원비 해결하랴 어쩌라 이러면서 유독가스를 심하게 마셨는데, 이후로 좀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렇다라고 하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고, 일단은 저같이 좀 화학적 지식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또 이거 화학적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보고 또 웃으실 수도 있지만은 일반인 분들은 또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베이킹 소다를 사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왜 락스를 사용해서 때를 지우고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가, 또 강아지 이 목욕이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배변으로 인해서 상하수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적합한 물질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저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화공사 가가지고 제일 센 거 염산 주세요 이렇게 외치시기보다는 어, 우리 집 하수구가 뭐에 의해서 막혔으며 이게 이제 그 단백질을 녹일 수 있는 물질은 그 알칼리성 물질이라는 것을 또 금속은 산에 반응하잖아요. 이게 염산 같은 금속 같은 건 뭐 반지나 뭐 못을 빠뜨렸다 이러면